다양한 책은 물론 문화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동네 책방을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국 창작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한 우리 지역 국악단체 나비야 만나봅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일출 명소 포항으로 겨울 여행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 해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출 보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떡국 네네. 한 그릇 또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먹어야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새해 계획 네네.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해 계획하니까 아마 다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무엇보다도 뭐 본인 포함해서 가족들, 주변 분들 건강한 거 그리고 다들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많이들 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생방송 아침엔도 올해도 역시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 재밌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또 계획이자 또 한 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생방송 아침엔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뉴스 진행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보면은 뭐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뉴스 정말 좀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2020년도에는 좀 더 즐거운 뉴스, 맞아요. 행복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사실 한 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올해는 모쪼록 좀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네, 자 저희 생방송 아침에도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우리 수진 씨도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니까요. 2020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첫날입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날인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빠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곳곳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괴산이 영하 8도, 증평은 영하 6도, 청주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동안에는 바람이 조금 불겠는데요. 어제보다 바람은 강하진 않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2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지만 밤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나빠지겠습니다. 공기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새해 첫 주에는 오늘처럼 평년 이맘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의 날씨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되는 추위에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보내세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박지혜 리포터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도 올해 한해 네. 좋은 일, 기쁜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또 새해 복 많이 그러니까요. 받으시고 아까 이렇게 저러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네, 박지은 리포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또 새해 첫날이잖아요. 어떤 문화 소식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네. 새해가 되면요. 신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겠다, 뭐 금연 금주를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책을 많이 읽어보겠다라는 다짐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사실 책은 꽂아두는 맛이죠. 저는 책 사서 꽂아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을 사기는 꽤 사는데 컬렉터. 항상 펼치진 않고 이렇게 예쁘게 모아두는. 그래서 표지 예쁜 거 이번에 이 색깔 샀으니까 저 색깔로 이렇게 책이 인테리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집에서도 이걸
많이 먹고 있는데. 어. 그런 네. 시점이에요. 저는 뭐 팟캐스트를 제작 진행하다 그러시죠. 보니까 네. 이제 육아 서적은 꾸준하게 읽고 있는데 그러시죠. 아무래도 좀 다른 분야의 책들 더 많이 네. 읽어야겠다는 제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책을 사는 거는 좋아하는데요. 꽂아두고 잘 안 읽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책과 더 가까워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책과 친해질 수 있고 더불어서 사람 사는 정까지 느낄 수 있는 곳 네.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는 보약, 책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곳곳에는 다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모임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동네 책방들이 참 많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주는 동네 책방으로 문화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해가 바뀌어 분주한 이때 차분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책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들 만나볼까요? 책 향기를 따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언제 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대청호 옆에 자리한 마을 충북 청주시 문이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문이. 이곳에 예쁜 동네 책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이 시내길을 따라 걷다 보면 깔끔한 외관이 푸근한 인상을 주는 동네 서점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책들이 아기자기하게 자리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들어와 보니까요. 그냥 빽빽하게 책만 쌓여있는 그런 서점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문의에 있는 이제 작은 책방이고요. 동네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지만 또 그 책이랑 관련된 다른 작품들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랑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요즘 도심에서도 동네 책방은 잘 보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시골 마을에 동네 책방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일종의 로망처럼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버킷리스트요? 네. 와. 그래서 마을에 책 놀이터를 개관을 하고 싶다. 또 시골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이렇게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한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이루게 됐어요. 야, 정말 멋있는데요? 네. 와, 능력자. 책방 구석구석을 정감 있게 메우고 있는 다양한 책들. 동네 책방 하면 떠오를 만한 아담한 공간에서 마음이 닿는 책을 골라들고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갈 듯한데요. 이제 판매하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책들은 제가 원래 이제 소장하고 있던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은 여기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고 가시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빌려 가시기도 하시고요. 와, 네. 정말요? 문이 속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문이 주민들 부럽네요. 아니, 그런데 이 책장에 내안에 픽들이 붙어 있어요. 이 종이들은 뭐예요? 이제 모든 책을 다 붙여놓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게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랑 이렇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렇게 구절을 적어 놓으시려면 이 책을 다 읽으셔야 된다는 건데 대단하신데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수많은 책들을 직접 읽고 사람들에게 추천도 하며 손님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이소연 대표. 그런데 대표님이 하는 일은 책을 고르고 서점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네요. 제가 이 책방에 들어와서요. 제 눈을 딱 이끈 게 이 부가트의 작품들이었어요. 네. 이 작품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폐바트라고 부르거든요. 폐바트? 페이퍼 아트를 줄임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쓰임을 다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보관되는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이렇게 작품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그러면은 작품들을 다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손재주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지난해 초 이곳 문의에 자리 잡으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펼쳐온 열정 넘치는 대표님. 몇 달 전부터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 잡지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마을의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기가 직접 쓴 책 글들을 바로 이렇게 책으로 엮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활동을 저희 문의에 있는 문꽃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올 한 해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한 권씩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아, 요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쓴 글이 아이들 글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런 책 나와서 아, 내 글이 이렇게 실렸구나 보면은 너무나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오후가 되면 작은 책방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책을 펼쳐놓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문희초등학교 학부모로 만나서 이소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책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밖에서 얼마 전부터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까지 해오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줄지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 뭔지 이 책의 특징이 뭔지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얘기 중이었어요. 이건 오늘 읽은 책 얘기하던 거였고 이거는 후보들이네요. 다음에 네네. 그럼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언니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애들에게도 더 읽어주게 되고 책 읽는 것도 어떤 특징을 잡아서 아이들과 의논을 나눌지 그런 것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좋아요. 책 읽어주는 엄마 모임. 엄마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다 보니 아이들도 보다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곳 동네 책방 덕분이라고 하네요. 이런 조그만 책방은 처음 만나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 되게 정신없고 물어보기도 되게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오면은 좀 더 자주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를 위한 책도 잘 설명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참고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문화학 공간. 문이면 동네 책방입니다. 이번에는 청주 시내로 가봅니다. 청주시 상당로에 위치한 아담한 2층 건물. 계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페인 듯 서점인 듯 조용한 북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종종 왔다 갔다 하는 이 청주 시내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곳은 이제 책방 겸 카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드시는 책은 구매하실 수도 있는 곳이에요.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의 아기자기한 카페. 햇살 가득한 따뜻한 창가에 앉아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기에 더없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일단 이 안에 있는 책들은 제가 다 선별한 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독립 출판물들도 같이 있어서 그 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서가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열람이 가능한 서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구매가 가능한 서가가 따로 있어요. 대형 서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립 출판물들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는 북카페. 일부 책들은 이곳에서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여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반 서점들과 마찬가지로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시나 소설, 인문학 서적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서적이 참 많고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곳은 꾸려졌나요? 제가 지난 3월부터 이 공간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책 안에 있는 지식을 나누는 모임뿐이 아니고 책을 매개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면 싶더라고요. 마침 제가 또 독서치료라는 기법을 이용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서 함께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사서 읽는 것은 물론 심리 상담을 전공한 카페 대표님이 직접 손님에게 어울리는 책을 추천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도 책 하나 추천받고 싶은데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제가 일단 책을 추천해드리려면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떨리는데요. 요즘 조금 고민이 되는 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고민이 되는 주제요. 글쎄요. 제가 이번에 올해 한 살 더 들었으니까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듦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고는 해요. 나이듦에 관련된 책을 하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서가에서 책 한 권을 뽑아드는 대표님. 이 책인데요. 여든을 넘기신 노 작가의 네, 책이네요. 맞아요. 와.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나이 듦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또 1월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는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필사 모임, 영화 모임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카페에 오셨다가 이런 모임들도 하는구나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SNS에 홍보하면 그 글을 읽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북카페에 또 다른 시간이 열립니다. 오늘은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힐링 북토크라는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는데요. 벌써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모임이라네요. 책 향기 가득한 테이블. 정말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죠. 미니북을 좀 읽고 싶었어요. 좀 강렬하게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딱 마침 보였던 거죠. 라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힐링 북토크 모임에서는 구성원 모두 닉네임을 사용한다는데요. 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재미난 방식이랍니다. 제가 모임 오게 된 이유가 책을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좀 이렇게 책을 고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책을 거의 안 읽다가 네, 정말 1년에 한 권, 두 권 읽다가 이제 모임 오니까 한 달에 한 권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랑 다른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게 또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야가 좀 넓어지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더 깊숙한 주제의 이야기들은 이야기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공간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쾌한 시간도 만날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 책방. 2020년 새해 책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동네의 작은 책방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저기도 이렇게 좋은 동네 책방들이 있는지 잘 몰랐네요. 사실 네. 요즘은 워낙 그냥 인터넷으로도 빨리빨리 사시는 것만 맞아요, 익숙한데 맞아요. 사실은 또 책은 가서 골라보고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책방 안에 있는 그 맛이 따로 있잖아요. 가서 이제 책도 보시고 특히 이제 대표님한테 이렇게 좋은 책들도 추천받을 수 있고 네네.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요즘은 스마트폰이면 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렇죠. 가끔은 책 냄새도 맡고 네. 가서 책 보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런 동네 책방이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방이 생각이 날 때 한 번쯤 가보시면 참 좋은 책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가서 책도 읽고 사람 냄새 맡으면서 소통하다 보면 요즘 막 복잡하게 바쁘게 살던 일상도 조금은 내려지고 차분해지는 예. 것 같아요. 소통 쪽으로 자꾸 얘기를 빼시는 거 보니까 아까 저기 대통령이 책을 네? 추천해 주셨는데 아, 네. 뭐 남겨둘 시간도 없던가요? 지금 네. 시간이 없다는데 지금 그거 읽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네, 촬영이 이 며칠 전이에요. 제가 지금 몇 장은 못 읽었는데 열심히 읽고 있고요. 예, 네네. 주말에 진도 쭉쭉 다 가보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책을 읽으면서 시작한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굉장히 네네. 뿌듯해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도 빨리 돌리면서 그러니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다 읽고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대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책방들에서는 독서 모임은 물론이고요. 네. 뭐 축제나 영화 관람 같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곳 모두 독서 모임이나 프리마켓, 마을 축제, 또 영어 감상도 하시고요. 이런 일정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SNS로 일정을 공유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SNS를 통해서 네. 소소하지만 즐거운 문화 프로그램도 즐겨보시고요. 가서 새로운 친구도 한번 만나보시면 참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독서 모임 나도 하나쯤은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 결심으로 한번 또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새해 좀 분주한 마음을 이렇게 소박하게 달래줄 수 있는 공간, 지역 책방들, 동네 책방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가서 책방의 어떤 대표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오신 분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좀 새로운 또 기회들을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네. 또 멋지게 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함께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책을 갖춰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너무 쉽네요. 문제가 정말 쉽습니다. 1번 안방, 2번 책방, 3번 다방, 4번 네. 노래방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자, 보긴 지금 보셨고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지은 씨가 좀 얘기를 네, 해주실까요? 문제가 쉬우니까 주제 문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동네 책방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년 계획으로 책만 읽어야지 하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저희 책을 추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몇 장 안 읽었지만 아까 그 책 남겨둘 시간이 없습니다. 좀 괜찮거든요. 몇 장 안 읽었는데 괜찮은 지금 느낌이 책 이름만 왔어요. 몇 번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표준 읽었으니까요. 네, 네네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 네. 앞으로 읽을 책이라기보다는 감명 책. 깊게 읽었던 책. 홍사 아나운서는 어떤 저 거? 책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어려워서. 생각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여러분 하나라도 꼭 꼽아서 같이 주제 문자 정답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엔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 소리 국악 연주를 들으니까 네. 마음이 더 진짜 굉장히 기분 좋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더 좀 기분 좋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네요. 드는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준비해 주신 음악그룹 나비야 단원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음악그룹 나비야의 나혜경, 이연아 선생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자, 2020년 새해 첫날 아침에 어쨌든 좀 우리 귀에 익숙한 또 국악 선율로 멋지게 좀 선물을 좀 해주셨는데 연주해 주신 곡 설명 잠깐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연주해 준 곡은요. 그 새해를 맞이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좀 드리고자 네. 그 기나리랑하고 아리랑을 살짝 편곡해 갖고 그 피리 소리하고 장구 소리로 저희가 연주를 해 보았고요. 네. 그 이 곡은 그 독일 그 베를린 필하모니 컴머홀에서 앵콜곡으로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 감동받으셨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예. 독일에서 연주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또 만나보고요. 네. 우리 나혜경 선생님은 국악 단체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은 음악그룹 나비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비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음악그룹 나비야는 2001년도에 그 창단된 팀이고요. 네. 처음에는 크로스오버 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던 팀이고요. 네. 공식 음반으로는 2장의 앨범도 있고 국립국악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공연을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통영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상도 받았고 네. 2007년도에는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 음악 부분에서도 수상도 했는데 벌써 20년이 되어가는 팀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화면으로 연주하는 모습 보니까 참 멋지고 좋습니다. 네. 일단 이름이 귀에 쏙 들어와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하동의 나비야 이 노래가 먼저 지금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나비야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단원들 사이에서 공모를 한번 그러셨어요?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선된 네네. 그 뜻이고요. 나비처럼 경계 없이 자유로운 날개짓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연주자 분들이 이제 함께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네. 정말 경계 없이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멋있습니다. 창단하고서 20년 동안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바쁘셨죠? 네, 작년에는 저희 팀에 좀 새롭게 도약하는 해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크로스오버, 퓨전 음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박영희 작곡자 선생님을 만나서 네. 좀 현대 음악에 관련돼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새로운 도전으로 한국의 이제 현대 음악, 창작 음악에 도전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기 연주회도 그런 현대 음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 1회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 창작 음악제 초대가 돼서 또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제 4회 박영희 작곡 콩쿨 공연에도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해입니다. 네, 자 독일 베를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네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독일에서 열린 그 한국 창작 음악제는요. 그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창작 음악제를 그 10년째 진행하는 행사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 서양 음악 부분하고 한국 음악 그 국악 부분으로 나눠서 축제처럼 열리는데 그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창작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창작 음악들을 그 세계에 조금 알리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예.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그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공동 기획하여서 했던 공연입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제1회 한국 창작 음악제였기 때문에 되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이 타이밍에서 박영희 작곡자님을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부터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예. 그 박영희 선생님이 청주가 고향이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청주 여중, 청주 여고 나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독일로 가셨대요. 네. 그 이 작곡자 선생님은 정말
유럽에서는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저희의 그 독일 베를린에는 이제 윤희상 선생님 작곡자가 네네.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그분 못지않게 지금 아. 명성을 엄청 올린 되게 그 네네. 명성 있는 작곡자분이신데요. 독일에서도 동양 여성 최초로 교수로 임용된 그런 최초의 네네. 인물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분 이름으로 뜻을 길어서 박영희 작곡 콩쿨 이런 대회가 지금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음악이 음악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다 한글로 네, 알려져 있어서 이 대회 자체에 한국 음악, 한국 악기가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뜻 있는 네, 네네. 그런 되게 명성 있는 인물이시고요. 그 선생님 고향이 청주다 보니까 네네. 청주의 음악가들을 초청하고 싶다. 이게 이제 감사하네요. 네, 예. 베를린에서의 그런 이제 초청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청주시립국악단이 제 2회 이제 박영희 콩쿠르에 이제 초대돼서 연주를 하다가 이번엔 저희 나비야가 초청이 돼서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축제를 함께한 이제 많은 나라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국악의 매력을 알리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을 네. 것 같은데 어떤 곡들을 연주했나요? 저희가 연주한 곡들이 네. 이제 현대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나혜경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그 김상욱 작곡의 검은고 도주곡 못 박는 소리, 김대성 작곡의 비단한 개, 이유정 작곡의 멀고도 가까운, 이기숙 작곡의 수덕사, 유민희 작곡의 프리다 칼로를 위한 발라드, 이봉남 작곡의 황룡의 꿈, 그리고 한진 작곡의 문이라는 곡을 연주했어요. 근데 이 곡들의 제목만 봐도 그 한국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네요, 네. 진짜. 예, 멋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축제도 참 그랬지만요. 일정이 굉장히 네. 바쁘셨다고요. 축제하시고 또 특별한 행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한국 창작 음악제 하고 그 다음에 박영희 콩쿨 그 공연도 같이 저희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음악을 규정으로 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악기가 꼭 연주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곡의 연주 수상곡을 연주를 했고 그다음 축하 공연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여민락 그리고 신화위 그다음에 가야금 연주곡 이렇게 네. 이제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이 베를린에서 이제 한국 음악을 얼마나 이제 영향 있게 생각하는지는 이번 아마 공연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고장 출신인 박영희 선생님이 이 곳에서 이름을 가지고서는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엄청난 큰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청주에서도 네 그러네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가 직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세계인들 독일 분들 특히 직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직지가 또 청주라는 거를 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청주에 또 박영희 선생님 이제 콩쿠르 갔더니 박영희 선생님의 고향이 청주라는 걸 또 너무 많이 네네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연주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들 하셨겠는데요. 좋아들 예, 하셨어요. 네. 자, 오늘 나비야의 정말 그 멋진 네. 활동 모습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 좀 짧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 저희가 지금 현대 음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게 좀 많아서 앞으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지난해 이제 되게 공연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내년에 또 초청을 오.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 내년에도 현대 음악제뿐만 아니라 이제 박영희 선생님 콩쿠르에도 초대가 돼서 이제 올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벌써 올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해서 또 네, 멋진 공연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예. 자 국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비야 만나봤는데요. 네. 2020년도 올해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비야의 나혜경 그리고 이현아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에
몸의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으로 크로스 익스텐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천장 위로 올려주며 왼다리를 들어 올려줄게요. 귀 어깨는 멀어지게 유지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손, 반대 다리가 들어 올립니다. 다시 내려가며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좌우 계속 반대로 교차를 하며 동작을 해주는 건데 귀 어깨는 멀어지게 유지를 하고 복부에 힘을 줘서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예요. 내 몸의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손 들어 올리며 왼다리를 위로 다시 다운 내려가고 마시고 내쉬며 반대 다시 반대 계속 좌우를 반복을 해주시는데 반대 손, 반대 다리가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동작을 하는 동안 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며 허리는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의 힘으로 내 몸이 길어지며 동작을 해주고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긴장시키며 동작을 해줍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손 이마에 대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새해 첫날에도 표선 네.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잘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네.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책을 갖춰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안방, 2번 책방, 3번 다방, 4번 노래방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정답 쉽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들 감명 깊게 읽은 책, 네네. 인상 깊게 본 책들, 그러니까 추천책이겠죠? 어떤 그러네요. 책들이 있는지 뭐 내용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인증샷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저처럼-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전에 저는 질문해요. 최근에 산 책은 네. 저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 저기 김영하 선생님의 그 여행의 여행의 이유인가? 이유? 예, 그거 아. 얇은 거. 예, 네. 그거, 예, 이렇게 저처럼 그냥 최근에 산 책으로 여러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감명 깊게 읽은 책 정답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자, 2020년 새해 첫날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왜 해돋이 여행. 아, 맞아요. 네, 31일에서 1월 1일 이때 막 이제 막 와서 이거 계획하신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유출 명소하면 어디가 좀 좋을까요? 아, 저도 맨날 방송에서만 봤는데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게 그 포항의 호미곶 있잖아요. 아. 이렇게 손 위로 탁 해 떠오르는 거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일단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요. 자, 우리 올해는 특히 겨울에 피는 꽃이죠.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이제 드라마 챌린지로 인기를 끌면서 테마 여행의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포항으로 겨울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여행지 구룡포의 겨울바다를 찾았습니다. 태균 씨 구룡포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해돋이 보러 왔다가 돌아갈 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일할 때 말고는 제대로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구룡포 여행할 건데 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첫 여행인 만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유명한 촬영지 동백꽃 촬영지 가서 저만의 아주 아리따고 착한 동백이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실 거죠 오늘? 네, 가야죠. 꼭 가실 거죠? 예. 가시죠. 겨울이면 볼거리도 먹거리도 더 풍성해지는 구룡포. 이맘때 구룡포에 와서 과메기를 지나칠 수 없죠. 포항의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과메기일 것 같은데요. 저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만 과메기를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먹을 생각까지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같이 가시죠. 요즘 구룡포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 탓에 과메기를 말리고 손질하느라 무척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과메기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과메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말리는 거군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과메기가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조금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편인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영양은 태양의 영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풍 영양.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색깔이나 맛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빨갛게 나온 날이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조금은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빨간색이라고 약간 검정색이라고 이게 청어가 꽁치가 이게 맛있다 그거는 선별하기는 힘듭니다. 신선한 거랑 또 다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잘 마른 과메기는 껍질을 벗기는 1차 손질 과정을 거치고 먹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저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이 왔습니다. 해풍에 직접 말린 과메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보던 과메기랑 좀 다릅니다. 그게 윤기인 것 같아요. 이 촉촉함이 남다른 것 같은데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자연산 햇빛으로 말린 해풍에 말린 과메기이기 때문에 자연산. 네. 혹시 좀 맛있게 먹는 비법 같은 전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이요? 네, 네. 기대됩니다. 일단 배추하고요, 김, 네. 그다음에 미역, 그다음에 각종 야채들, 고추, 마늘, 쪽파, 그다음에 과메기, 핵심인 과메기를 신선한 과메기가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덕장에서 바로 먹는 과메기는 정말 그 촉촉함과 고소함이 남다르더라고요. 반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신선한 게 들어가니까 입안에서도 맛있다는 게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뭘까요? 김치는 이제 요 야채랑 같이 먹을 경우도 있고요. 네. 김치랑 과메기가 따로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맛도 색다른 맛입니다. 반찬이 아니라 그냥 김치랑 과메기만 따로 이렇게 드는데요. 구룡포 사람들은 배추김치에 과메기를 싸먹기도 하는데요. 김장김치의 보쌈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맛이더라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늘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다릅니다. 맛이 일단 기가 막히고요. 아주 촉촉하게 맛있습니다. 이제 구룡포 겨울바다의 낭만을 본격적으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구룡포에는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유리가 있는 카페도 있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해안 둘레길도 있습니다. 겨울바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룡포에도 주상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정리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모양으로 유명한데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으니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상생의 손이 기다리는 호미곶 역시 구룡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해파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겨울바다의 차고 맑은 기운을 듬뿍 담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면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근사한 카페가 아주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체로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구룡포는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무대가 바로 이곳 구룡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이곳도 핫플이 됐습니다. 공효진, 강한을 주연의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이 드라마 주인공들의 주 생활 공간이자 명장면들이 모두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덕분에 드라마를 아끼던 시청자들의 발길이 구룡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돌계단입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앉아있던 곳인데요. 그런데 동백이가 없네요. 혹시 이 CG 처리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앉아만이라도 보겠습니다. 드라마 포스터의 촬영 장소이자 구룡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계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커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그 틈에서 저는 또 살짝 외로워졌습니다. 저와 함께한 구룡포 겨울 여행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도 구룡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포항 구경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과메기가 촉촉하게 마르는 덕장 보니까 과메기 생각도 좀 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기운 잘 포항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놓고 사거나 파는 가게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책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36님, 0864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053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문보영 시인의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양한 방식 추천합니다. 가장 다정한 방식. 가장 다정한 방식. 네. 네, 잘 안 보였어요. 네. 네. 제가 안 읽어본 책이네요. 네, 작년에 가장 즐겁게 에세이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게 제목만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약간 좀 잔인하다. 이거 막 웃으면서 막 이런 무섭기도 느낌. 하고. 네. 근데 이제 에세이라고 하니까 아마 내용은 이제 또 좀 좋지 않을까. 네. 문보영 시인의 책 저희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0864님은 개인적으로 오싱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보고 또 보고 6권의 책이 오랫동안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많이 해졌다고 많이 해질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보신 책. 네. 오싱이 아마 일본 책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요? 있는데 네. 인기 또 드라마, 영화로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오싱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많은 분들 읽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워집니다.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도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네. 2020년 경자년 첫날부터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어요. 네. 올해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네. 충북 청주가 지정이 됐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이 지역 스스로 문화 환경을 좀 계획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1차로 지정된 전국의 7곳 중에서 우리 청주시가 또 지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1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네. 청주가 또 직지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주제 아래 지역민과 또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발굴해 나가고 또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일 거라고 합니다. 네, 정말 문화도시 하면 청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화재조창 시도 네. 이제 출발해서 많은 분들 주목을 하고 있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있고 하는데요. 아무튼 문화도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달콤하고 맛 좋은 겨울 간식이죠. 곶감 먹으러 영동으로 떠나보고요. 네. 또 아침엔 라이브가 있는 트로즈 시간 가수 한상아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입니다. 건강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